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최신 개정법령을 반영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중에서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낡고 오래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재생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은 너무 느리고 너무 복잡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대안이 바로 소규모 정비사업입니다. 오늘은 특히 2025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핵심 내용과 2026년 시행될 최신 개정 사항까지 모두 짚어드리겠습니다. 노후 주택 소유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모든 것,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총 7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첫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정확히 무엇인지 개요를 살펴보고, 둘째, 13단계로 구성된 추진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기존 정비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고, 넷째, 소규모 정비 사업만의 장점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째, 관리 처분과 분양 설계 기준에 대해 다루고, 여섯째, 실제로 가장 중요한 조합 설립 동의서 작성과 대표 소유자 선임 방법을 실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설명회에서는 2025년 개정법령의 핵심 변화 사항도 함께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핵심은 노후 불량 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정비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대규모 정비 사업이 가지는 한계, 즉 오랜 기간과 복잡한 절차를 극복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사업 목적을 보시면 4가지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첫째, 기존 도시 기능과 주거 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 전면 철거가 아닌 점진적인 정비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를 보존하면서도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둘째, 소규모 개발입니다. 사업성이 낮아 대규모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에 최적화된 방식이죠. 셋째, 주민 주도형입니다. 관주도가 아닌 소유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절차 간소화입니다. 기존 정비 사업의 복잡한 단계를 대폭 축소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속도야말로 소규모 정비 사업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근간이 되는 법은 바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이 특례법은 기존의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도시정비법에 비해 간소화된 절차와 강력한 규제 완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정비 사업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했던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가 완전히 생략됩니다. 따라서 이 특례법은 이름 그대로 특례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법령 특성을 보시면 첫째, 건축 규제 완화입니다. 특히 공공기여 없이도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둘째, 금융지원 근거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등 공공기관을 통한 사업비 융자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줄여줍니다. 전문가 팁, 기존 도시정비법이 대형 캔버스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면 소규모 특례법은 작은 스케치북에 빠르게 완성도 높은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절차 간소화 덕분에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결과적으로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규모 정비 사업 성공의 첫 단추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크게 4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별로 적용 대상과 조건이 다르므로 우리 동네에 가장 적합한 사업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자율주택 정비 사업. 이름 그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단독 다세대 주택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가장 소규모의 정비 사업입니다. 조합 설립이 불필요합니다. 둘째, 가로주택 정비 사업.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기존 도로를 유지하며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1만 제곱미터 미만 구역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셋째,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재건축을 소규모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형태입니다. 넷째, 소규모 재개발 사업. 2021년 신설된 유형으로 노후화된 지역의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 규모와 절차를 간소화한 재개발입니다. 4가지 사업의 공통 특성은 모두 정비구역 지정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절차 간소화와 건축 특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늘 설명회의 핵심인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을 포함한 주요 유형들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작은 규모의 정비 사업인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소유주들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소유자들이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적용 대상 및 조건은 단독주택 10호 미만,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이며 노후 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핵심은 조합 설립이 불필요하고 소유자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해치유지 등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행 방식은 주민합의체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는 것으로 매우 간소합니다. 전문가 의견: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사업성이 다소 낮아 대형 건설사의 참여가 어렵지만 주민합의체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성이 가장 높습니다. 소규모 필지 단위로 빠르게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모델입니다. 다음은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정의는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즉 가로구역 내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즉, 기존 도시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주요 특징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정비가 가능하며 기존의 도로 체계와 도시 경관을 유지하면서 정비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동의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팁: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특히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구역에서 용이합니다. 기존의 도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반 시설에 대한 공공기여 의무가 완화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 재개발 대비 사업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공공 지원을 받을 경우 용적률 완화 등의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주제인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기존 재건축 사업보다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적용 대상은 사업 시행구역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면서 기존 주택의 수가 200세대 미만인 노후불량 공동주택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동의 요건은 구분 소유자의 10분의 7 이상 및 동별 과반수 동의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전문가 의견: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 중에서 기존 주택 단지의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만 대규모 정비 사업 기준에는 미달하여 정비가 어려웠던 곳에 최적화된 방식입니다. 이 사업은 특히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될 개정 법률에 따라 동의 요건이 기존 75%에서 70%로 완화되어 사업 추진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토지 등 소유자와 조합원 자격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사업별 토지 등 소유자 기준은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재개발은 정비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입니다.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조합원 자격 기준은 기본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주어지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 자격을 가집니다. 동의하지 않은 분은 나중에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한 명이 여러 개의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해도 원칙적으로 일명의 조합원으로 봅니다. 이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다수 조합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전문가 팁: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명시된 대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할 때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일명만 조합원으로 간주합니다. 이 대표자 선임 절차를 확실히 하는 것이 초기 사업 진행의 핵심입니다. 세 가지 사업 유형을 한 장의 표로 비교하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적용 대상: 자율주택은 단독, 다세대, 가로주택은 노후 밀집 가로구역, 소규모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공동주택입니다. 사업 규모: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자율주택은 면적 제한은 없지만 주택수가 20채 미만으로 가장 작습니다. 가로주택과 소규모 재건축은 1만 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재건축은 여기에 200세대 미만이라는 세대수 제한이 추가됩니다. 동의 요건: 자율주택은 가장 높은 소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가로주택은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 소규모 재건축은 구분 소유자 70% 이상 및 동별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 동의 요건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될 개정 법률 기준입니다. 시행 주체: 자율주택은 주민합의체, 가로주택과 소규모 재건축은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표를 통해 내 지역의 노후도와 면적, 세대수에 따라 어떤 사업 유형이 가장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은 유형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추진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총 13단계로 구성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진행되지만 기존 대규모 정비 사업 대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핵심은 사업 기간입니다. 기존 일반 정비 사업은 평균 8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지만 소규모 정비 사업은 평균 3년에서 5년 내에 사업 완료가 가능합니다. 사업 기간이 절반 이상으로 단축되는 것이죠.
전체 프로세스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됩니다. 첫째, 준비 단계. 사업계획안, 준비와 조합 설립 동의서 진구. 둘째, 심의 단계. 건축 심의, 미동의자 매도 청구, 시공사 선정. 셋째, 사업 추진, 분양 신청, 사업 시행인가, 이주 및 철거. 넷째, 완료 단계. 착공, 준공 입주, 조합 해산 및 청산. 이처럼 명확하고 간소화된 절차가 바로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금융 비용 절감과 수익성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성공은 철저한 초기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인 사업계획안 등 준비 과정에서는 크게 3가지 필수적인 활동이 요구됩니다. 우선 토지 및 건축물 현황 조사를 통해 사업 대상지 내의 모든 재산과 소유자 및 세입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조사를 기반으로 저희 구역이 정비구역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다음으로 계략적인 사업성 분석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노후 건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주민 여러분께 돌아갈 가치, 즉 수익성을 미리 예측하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분석이 긍정적이어야만 다음 단계인 조합 설립 동의율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들이 있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와 같은 기본 서류부터 노후 불량 건축물 증명 자료, 그리고 계략적인 건축 계획안까지 미리 갖춰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은 이 단계에서 소유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안은 주민 주도형 사업의 근간이 되므로 첫 단추를 신중하게 꿰어야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질적인 출발점인 조합 설립 단계입니다. 2. 조합 설립 동의서 진구. 각 사업 유형별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면 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나 지장 날인이 필수이며 신분증, 사본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문가 팁, 동의서 철회 기한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철회가 가능하며 30일 이내라도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사업이 진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3. 조합 창립총회 및 인가 신청. 동의율이 확보되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임원과 정관을 의결하고 시장 군수 등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이 인가가 나야 비로소 법적인 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조합 설립 이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고 권리관계가 명확해지는 단계입니다. 첫째, 건축 심의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지자체에 건축 심의를 신청합니다. 만약 정비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날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둘째, 미동의자 매도 청구입니다. 건축 심의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조합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응답이 없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그들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매도 청구를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공사 선정입니다. 총회 의결을 거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 분양 신청입니다. 사업 시행인가 신청 전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이 분양 신청 기간의 만료일이 바로 분양 설계의 기준일이 되며 이 시점에 조합원의 권리가 확정되는 핵심 기준일임을 강조드립니다. 이 단계가 완료되면 이제 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제 사업의 실행과 마무리를 담당하는 단계입니다. 9.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 계획 포함.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일반 정비 사업과 달리 관리처분 계획을 사업 시행인가와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통합 절차 덕분에 사업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집니다. 인가 후에는 이주 및 철거를 진행합니다. 11. 착공 및 일반 분양. 이주 및 철거가 완료되면 건축공사에 착공하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 분양을 실시하여 사업의 최종 수익을 확정합니다. 12. 준공, 입주 및 이전 고시. 건물이 준공되면 입주가 시작되고 소유권 이전 고시 및 보존 등기 절차를 통해 조합원의 재산권이 최종적으로 확보됩니다. 13. 조합 해산 및 청산. 모든 사업이 완료되고 회계가 정리되면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을 해산하고 청산 절차를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이번에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기존 일반 정비 사업과 비교해 어떤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교가 소규모 정비 사업의 경쟁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절차의 간소화입니다. 기존 정비사업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반면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이 모든 것이 생략됩니다. 정비구역 지정 절차 생략,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생략, 사업 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통합 운영. 이러한 혁신적인 절차 간소화 덕분에 평균 사업기간이 2-3년 단축되어 약 5년 이내 완료가 가능하며 동일 조건에서 행정 절차가 약 30%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 대상지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구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복잡한 심의 대신 건축심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동의 요건 역시 유형별로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소규모 재건축은 구분 소유자의 10분의 7 이상 및 동별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이는 곧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왜 매력적인지 그 주요 장점들을 요약해드립니다. 이 사업은 기존 정비 사업 대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첫째, 신속한 의사결정입니다. 이해 관계자가 적기 때문에 동의 확보와 의사결정 과정이 일반 정비 사업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는 사업 기간을 최대 3, 5년 이상 단축시키는 핵심 동력입니다. 둘째, 사업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입니다. 정비 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과 같은 중간 단계가 생략되면서 절차적 기간이 줄고 결과적으로 이자 비용을 포함한 전체 사업 비용이 절감됩니다. 셋째, 건축 규제 완화 혜택입니다. 공공기업 없이도 조경, 건폐율, 높이 제한 등 다양한 건축 규제가 완화되어 사업성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넷째, 금융 지원 혜택입니다. 특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 필요 경비의 50% 이내에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직접 대출금리 4%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주민 주도형 개발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가장 실질적인 결과물인 관리 처분에 대한 이해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이란 사업 시행자가 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을 조합원 등에게 어떻게 공급할지 결정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서는 이 관리 처분 계획을 사업 시행인과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절차를 간소화했다는 점입니다. 분양 설계를 위한 핵심 기준은 바로 분양 설계 기준일입니다. 이 기준일은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이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조합원의 권리 관계가 확정됩니다. 자산 평가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종전 자산 평가, 기존 주택과 토지에 대한 가치 평가입니다. 시장 군수 등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과 조합총회 의결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여 산술 평균합니다. 종후 자산평가, 준공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 가격 등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조합원의 분담금이 산정되며 이는 곧 최종적인 수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분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을 따릅니다. 하나의 세대가 1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으며 토지나 건물이 여러 명의 공유인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 역시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2주택 이상 공급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특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이전에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상속으로 인해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과밀업 채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등에게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 조항을 통해 기존 다주택 소유자도 자신의 권리가액에 따라 분양을 신청하고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시기 전에 본인의 소유 현황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합 설립의 첫걸음이자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동의서 제출과 대표 소유자 선임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서 작성은 반드시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자필로 서명 날인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때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서 제출 기한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까지입니다. 인가 신청 후에는 동의 의사표시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동의서 철회 기한입니다. 동의서 철회는 제출 후 30일 이내 또는 30일 이내라고 하더라도 창립총회 시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토지나 건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을 경우 공유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대표자 1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된 대표자는 해당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고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대표자 선임 동의서와 함께 공유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동의서 작성 시 날짜와 서명이 누락되면 법적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니 모든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3가지 질문에 답변드리며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Q.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동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업 유형별로 다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이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규모재 건축 정비 사업은 구분 소유자 10분의 7 이상 및 동별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요건은 2016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령 기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Q. 미동 의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건축심의 결과 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이후 응답이 없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조합은 그들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매도 청구를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매도 청구는 조합의 권리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Q.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장점은 사업 기간의 대폭 단축입니다. 정비 구역 지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 과정 생략, 관리 처분 계획과 사업 시행인가 통합 처리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 8년 6개월이 걸리던 사업이 약 3년에서 5년으로 단축됩니다. 이 기간 단축은 이자 비용 등 금융 비용을 절감시켜 사업성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집니다. 오늘 설명한 핵심 내용을 마지막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절차 간소화,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위원회 단계 생략, 인가 절차 통합으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동의 요건 완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일부 사업 유형의 동의 요건이 완화되어 사업 추진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규제 특례, 건축 규제 완화, 금융 지원 혜택 등의 특례가 적용되어 사업성이 향상됩니다.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사업 기간이 단축되어 비용이 절감되며 소규모 주택 정비라는 특성상 주민 의견 반영이 용이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만 가장 최근인 2025년에 개정된 법령에 따라 동의 요건 등이 변경되었으니 사업 추진을 결정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입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바랍니다.